자, 유제 한번 봅시다. 자, 유제 보면 수열 AN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를 이렇게 분배할 수 없다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수렴하는 수열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수투도 마찬가지로 분모랑 분자랑 분배를 하고 싶은데 리미트 AN이 수렴을 하는지 아니면 발산을 하는지 몰라. 그럴 때는 그냥 속 편하게 BN이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1이다 라는 게 되는 거고 AN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BN에 대한 정보가 생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AN을 쓰지 말고 정보가 있는 BN을 쓰겠다라고 발상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AN 빼기 4분의 AN 플러스 1을 BN으로 잡았는데 이걸 양변에다가 3AN 빼기 4를 곱해서 3AN BN 빼기 4BN 놔두고 이거를 AN은으로 바꾸자고. 정보가 없는 AN을 쓰지 말고 정보가 있는 BN으로 표현하자. 그게 발상이다. 그럼 AN 모으고 나머지 우변 넘기고 AN 넘겼을 때 묶어내면 1 빼기 3BN 그게 마이너스 4BN 빼기 2랑 같다. 따라서 AN은 1 빼기 3BN 분의 마이너스 4BN 빼기 2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배 1 빼기 3bn 분의 마이너스 8bn 빼기 4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는 bn이 수렴한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리미트를 다 이렇게 분배됩니다. 여기에 분배할 때도 분모 분자 모두 다 분배가 가능하죠. 자, 그랬을 때 1 빼기 3 리미트 bn이 1이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빼기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6이 되겠죠. 최종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든 항이 양수인 두 수열 왜 굳이 양수라고 줬을까? 일단 분모는 절대로 0이 되지 못합니다에 힘을 실어주죠. bn이 0이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an과 bn은 극한값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선뜻 분배하기가 어렵다고. 그렇다고 리미트 an이나 리미트 bn이 무한대로 간다더라. 이런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속 편하게 하려면 얘를 cn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위의 문이랑 조금 더 좀 다른 건 위에는 an, 정보가 없는 an을 그냥 bn으로만 바꾸면 되는데 지금 정보가 없는 건 an의 정보도 없고 리미트 an의 정보도 없고 리미트 bn의 정보도 없어. 우리 알고 있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 2분의 3이다 라는 정보만 알아. 그런데 우리는 n, bn 분의 an을 cn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an 또한 또 혹은 bn 또한 정보가 없으니까 cn으로만 써야지 라는 발상이 위의 문제랑은 조금 다른 형태가 됐다고. an을 아예 안 쓰겠다, bn을 아예 안 쓰겠다가 불가능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an은 n 곱하기 bn 곱하기 cn 요렇게만 놔두고 요 질문에다가 an 자리에 이것만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bn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데 bn이 약분되기를 좀 기대를 하셔야겠죠. bn이 없어지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알겠죠? 한번 해봅시다.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9n 제곱 곱하기 bn 제곱 플러스 6n 그 다음 요 an 자리에다가 그냥 n 곱하기 bn 곱하기 cn 들어가고 또 뒤에 bn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 2 곱하기 제곱이니까 n제곱 곱하기 bn제곱 곱하기 cn제곱 그 다음 빼기 4bn제곱 그럼 센 말이 맞네요. 분모 분자 모든 항에다가 bn제곱 여기도 bn제곱 여기도 bn제곱 여기도 bn제곱 다 있으니까 약분이 가능하네. bn제곱은 어떻게 처리되지? 라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쌤 예상대로 Bn은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가 있는 Cn만 남게 되는 거겠죠. 정보가 없는 AN과 BN은 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씌웠을 때, 이 분모 분자 다 씌웠을 때 요놈 무한대로 가고요. 요놈도 무한대로 갑니다. 요놈은 수렴하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에 비하면 요놈은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요놈도 무한대로 가죠. 이 항도 무한대로 가고요. 요놈은 뭐 마이너스 4로 수렴하고. 그러면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처리하는 방법은 분모 분자에서 제일 빠른 놈, 제일 차수가 큰 놈, 제일 빠른 놈이라고 하죠. 제일 빠른 놈으로 분모 분자에 나눕니다. 즉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그래서 요 n제곱을 분모 분자에 나누면 9, 그 다음 요것도 n제곱 나누면 6cn 분의 그 다음 2cn 제곱 빼기 n제곱 분의 4가 되고요. 이제 리미트 다시 한 번 더 분배해 이렇게 했을 때 요놈 9이고요. 요놈도 수렴하고 요놈 수렴하고 요놈도 0으로 수렴하고, 그럼 다 수렴하니까 리미트 분배해서 다시 쓰죠. 얘는 9, 그 다음에 얘는 6 곱하기 cn이 2분의 3이니까 극한값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 2 곱하기 4분의 9로 들어간다. 제곱해서 들어간다. 그 다음 얘는 0이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9 더하기 9분의 2분의 9가 되고요. 18 분모 분자 2를 곱하면 36분의 9. 그래서 최종답은 4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 비슷하네요. 쌤이 1에서 계속 치환을 하는 겁니다. 다 비슷하네요. 이것 또한 리미트에 정보가 없어요. AN과 BN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치환해라. 얘도 분배할 수가 없어. 왜냐면 수렴한다. AN과 BN이 극한값 수렴한다 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속 편한 건 요놈을 CN으로, 요놈을 DN으로 치환한다. 이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3이라는 정보가 생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dn은 4다라는 정보가 생기나, an과 bn은 정보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an은 cn 곱하기 루트 9n제곱 플러스 4 빼기 3n, 이거 부정형이네. 나중에 처리해야 될 것 같네. 어찌됐건 간에 발상을 잡으면 이렇게 된다고. an을 이제 이걸로 바꿔서 쓸게요. 그다음 이것도 이제 bn은 2n 플러스 1분의 dn, bn을 이제는 dn 이렇게 바꿔서 쓸게요 라고 해서 이거랑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죠. 요거 두 개를 대입합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대신에 2n 플러스 1분의 dn이 들어갈 거고요. an 대신에 cn 곱하기 루트 9n 제곱 플러스 4 빼기 3n이 들어갑니다. 그럼 분모 분자에 똑같이 2n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2n 플러스 1 곱해졌다 가 되는 거겠죠. 자, 이해 가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씌웠을 때 요놈 3으로 수렴, 요놈 4로 수렴, 요놈은 아까 말한 대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부정형, 요놈 그냥 발산. 그래서 이 부정형이 보이니까 부정형을 처리하기 위해서 역률이화를 진행하죠. 그리고 dn분의 cn은 저 뒤에 갖다 버리겠습니다. 여기서 dn분의 cn은 저 갖다 버리고, 그 다음 2n 플러스 1도 가만히 놔두고, 요 놈은 역률이화를 하면 루트 9n제곱 플러스 4 플러스 3n 분의 합차 9n제곱 플러스 4 빼기 9n제곱이 되고, 이거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 있는 2n 플러스 1과 4가 곱해져서 8n 플러스 4라고 정리를 해준다면 요 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 나오고요. 그럼 이거는 수렴하는 놈들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분모 분자 제일 빠른 놈은 n 1차식이 제일 빠릅니다. 1차항. 그래서 n의 분모 분자 n으로 나누는 게 원리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다면 제일 큰 차수의 개수만 보는 거죠. 최고차항의 개수만 본다. 그래서 요 놈은 3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될 거고, 요 놈은 4로 수렴, 요 놈은 3으로 수렴. 그래서 요 놈 약분하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놈 약분하면 2가 되고요. 땅 지워져서 1이야? 1이야? 6, 4, 24. 네, 맞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답지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뭐 더 쉬운 방법이 있을 수는 있으나 뭐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 4번 한번 봅시다. 자, 직선식이 나와 있고 y는 절대값 x 그래프가 있고 만나는 두 점을 이렇게 an과 bn으로 잡아놨고 an과 bn을 지름으로 하는 원 cn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네요. 그래프를 봅시다. 일단은 y는 x를 그리죠. y는 x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x축 위로 접어 올립니다. 그럼 접어 올리면 이게 y는 절대값 x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은 y는 x가 될 거고요. 요 부분은 y는 x가 이렇게 x축 대칭 됐으니까 y는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한번 그려볼 텐데 이거는 뭐 기울기가 4분의 3 그다음 y의 절편이 4분의 7 그래서 대충 한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되겠네.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요 놈보다 기울기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좀 낮게끔 그리고 y 절편이 양수가 되게끔 그래야 교점이 이렇게 AN과 BN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딱 이걸 바라봤을 때 딱 드는 생각 딱 한 가지. 이거 90도인 거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90도입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룬 건 45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룬 건 135도. 혹은 X축과 예각은 이루는 예각은 45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90도다. 네,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이 말을 왜 하냐? 수직인 게 왜 하냐? 수직인 걸 왜 하냐? 이 점과 이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딱 그리잖아. 그럼 이게 지름이야. 이게 지름이야. 그다음 이 점 이게 직각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ANOBN이 직각 삼각형이니까 그 원 위에 원점이 들어갑니다. 내접하는 삼각형이 들어가게 된다고. 직각 삼각형이니까요. 어때?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원이 딱 보이는 순간 그 생각이 좀 가져졌는데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AN과 BN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습니다. 이게 CN이라고 일컬었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2,0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이 개념을 알아야겠네. 원 이렇게 한 게 있어. 원 밖에 한 점 있어. 원 위에 한 점과 이 원 밖에 있는 한 점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원의 중심과 원 밖에 한 점의 거리 D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구합니다. 그리고 반지름을 더하게 되면 제일 먼 거리가 됩니다. 이 점과 원 위에 한 점의 제일 먼 거리. 이 D에서 반지름을 반복해서 빼게 되면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제일 가까운 거리를 원하는 거니까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의 거리를 구해놓고 반지름 R을 빼주면 그게 AN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됐죠? 네, 발상은 잡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원의 반지름과 원의 중심이 필요하다 생각합시다. 그럼 원의 중심은 또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AN의 좌표랑 BN의 좌표를 안다면 그거의 중점이 원의 중심입니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네요. 직선식이 주어졌고 꼭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좌표를 찾아야 될까? 이 원 자체가 원점을 0,0을 지난다 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아쉽네요. 뭔가 아쉬워. 뭔가 안 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생각나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AN과 BN의 좌표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럼 이 직방과 그 다음 Y는 X 교점 이 BN이 되는 거죠.
교점을 찾아라 라면 연립방정식. 그럼 y 자리에 x를 집어넣어주면 x는 7n, y는 7n. 따라서 bn은 7n, 7n. 그냥 좌표 찾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식이 깔끔하네요. 그 다음 bn은 3x 빼기 4y 플러스 7 아이고 미안 7n은 0이란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 연립. 그러면 이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7x는 마이너스 7n, x는 마이너스 n, y는 n. 따라서 an은 마이너스 n, n. 그렇기 때문에 an과 bn의 중점은 3n, 4n이거든요. 이게 원의 중심이고요. 여기 원의 중심 여기 표시해볼까? 자, 그 다음 반지름을 찾으러 가면 그냥 이 점 원의 중심과 뭐 bn 두 점 사이 거리 하면 되겠지. 그래서 루트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16n제곱 플러스 9n제곱, 즉 반지름은 5n이 되겠네요. 따라서 그래서 an은 요 원밖에 안 점 마이너스 2,0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루트 3n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6n 제곱 거리에서 반지름 5n 뺀 게 an이다 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를 여기에 딱 대입해가지고 극한값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역수 얘는 전개하고 갑시다. 루트 25n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 빼기 5n 분의 1이고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1차 빼기 1차 부정형이기 때문에 유리화를 통해서 25n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 빼기 25n 제곱 분의 루트 25n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 플러스 5n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5n 제곱 날라가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1차분의 1차가 나왔으니까 네, 개수분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5 더하기 5 그게 12분의 10이더라. 거기다가 뭘 곱하래? 극한값에다 60 곱하래. 그래서 50이 최종답이 되는 것이겠죠. 네, 재밌네요. 자, 그 다음 5번 한번 봅시다. 5번은 A가 뭔데? A는 상수일 뿐이고 등비수열의 극한이네. n이 무한대로 간다를 씌웠는데 n을 가지고 있는 놈의 위치는 n의 위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이 되고요.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제일 먼저 해라 라고 강조하는 건 지수통일입니다. 지수통일을 하면 2 곱하기 2의 n승 빼기 마이너스 4 이렇게 할까?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4의 n승 분의 그 다음 a 곱하기 마이너스 4의 n승 플러스 3 곱하기 2의 n승이고요. 우리 n이 무한대로 간다 했을 때 이것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한 번만 복습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공비의 범위를 총 4가지로 나눠서 극한값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공비가 이렇게 되면 극한값은 0이고요.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면 무한대고요. 세 번째 r이 1이면 그냥 1일 뿐이고 r이 마이너스 1이면 진동 어쨌든 발산. 그럼 지금 분모 분자 통틀어서 제일 공비가 크다라고 하면 2 틀립니다. 절대값으로 비교합니다. 공비의 절대값이 제일 큰 놈 그게 제일 빠른 놈. 그래서 4의 n승이 마이너스 4의 n승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제일 빠른 놈 누구로 나눈다? 마이너스 4의 n승으로 분모 분자에 나눈다. 그럼 마이너스 4의 n승을 나누면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2의 n승 그 다음 빼기 4 곱하기 1 분의 a 곱하기 1 그 다음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n승. 그럼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공비가 이젠 이 범위가 되는 거니까 얘들은 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은 수렴값은 마이너스 4분의 a다. 근데 그게 2분의 3이 되죠 라고 했으니까 통분하면 4분의 6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구나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갑시다. 네, 이거 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6번 한번 보면 이것도 n의 위치는 지수,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인데 지금 제일 먼저 하라는 건 뭘 통일해라? 지수 통일해라. 그래서 r의 2n승 플러스 1분의 ar 제곱 곱하기 r의 2n승, 그리고 공비를 모르니까 공비를 모르면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라. 첫 번째 케이스 뭐야? r이 자연수라 줬잖아. 그래서 원래 첫 번째 r은 이 범위가 되는데 이게 r이 자연수랬으니까 탈락. 그 다음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r이 1보다 크단데 r은 자연수랬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더 이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개수만 비교. 됐지? 이게 극한값이다. 그게 36이다. 일단 뭐 가능해 보이는 거고요. 정리하고 갑시다. 세 번째 케이스, r이 딱 1이면 2분의 극한값은 2분의 a가 됩니다. 그게 36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a는 72. 가능하네. r이 1인 것도 r이 자연수 맞잖아. a도 자연수 나왔잖아. 가능하네요. 그 다음 원래는 네 번째 케이스가 r이 마이너스 1일 텐데 r은 자연수니까 탈락. 그러면 일단 a와 r의 순서상 한 개 72,1 한 개 나왔습니다. a, r 한 개 나왔어요. 여기서 한 개 나왔어. 그럼 이제 이거 하러 가는 거죠. 이거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제곱인 거니까 내는 이렇게 씁시다. a 곱하기 r의 제곱은 요 36이 2의 2승 곱하기 3의 2승이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건 r 제곱, 자연수의 제곱, 제곱수가 되기 때문에 r 제곱이 1일 수도 있고 r 제곱이 2의 제곱일 수도 있고 r 제곱이 3의 제곱일 수도 있고 r 제곱이 6의 제곱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r은 1이고 a는 72인데 r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탈락. 이거는 r은 2가 되고 r이 2가 되면 a는 9가 되니까 가능. 그 다음 이거는 r이 3인 거고 r이 3이면 a는 2의 제곱 4가 되니까 가능. 그 다음 r의 제곱이 6이다. 그럼 r은 6이 되는 것이고 a는 1이 되는 것이니까 가능.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3개의 순서상이 추가. 자, 그래서 9,2, 4,3, 1,6 총 4개가 되는 거겠죠? 개수 맞죠? 그래서 4개가 최종답이 되는 것이다.